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 직업이 뭐였을까요? 과거에 급제한 문신, 아니면 왕실 종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어의였습니다. 왕을 진료하는 의사, 의학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그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의는 조선 최고의 명예직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최악의 극한 직업이었다는 사실을요. 왕의 몸에 침을 꽂는 순간 그들의 손은 떨려서는 안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왜냐고요? 손 한 번 떨리면 목이 날아가니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가 되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의 얼굴, 가슴, 팔에 침을 놔야 합니다. 침 하나가 들어가는 깊이, 각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따라 손이 떨린다면, 침이 잘못 들어간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끝입니다. 가족도, 명예도, 목숨도 모두 잃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침술명이었지만 단 한 번의 불운으로 목숨을 잃은 어의 신가기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어의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야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의원을 만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의는 달랐습니다. 왕과 왕비, 대비, 세자를 비롯한 왕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죠. 어의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선 내의원이라는 왕실 전용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야 했습니다. 내의원에 들어가려면 의학시험에 합격해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살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의서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했고, 실제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재를 감별하는 실기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했죠. 하지만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의원에 들어가도 처음엔 수습의관으로 시작했어요. 몇 년, 때로는 10년 넘게 선배 어의들의 진료를 보조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실력이 인정받은 극소수만이 어애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화려했습니다. 어의가 되면 왕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고 왕실로부터 넉넉한 녹봉을 받았습니다. 일반 의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렸죠. 왕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건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려함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의들에게는 단 하나의 철칙이 있었어요. 왕의 병을 반드시 낫게 해야 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전부였죠. 만약 왕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죽기라도 하면 그럼 어의는 끝입니다. 바로 국문을 당했어요. 고문당하면서 왜 왕을 살리지 못했느냐, 혹시 일부러 잘못 치료한 것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았죠. 무능하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가거나 심하면 사형당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시대엔 항생제도, 엑스레이도, 수술 장비도 없었어요. 손으로 맥을 짚고 눈으로 혀와 안색을 보고 증상을 듣고 진단해야 했습니다. 침과 뜸, 그리고 한약이 전부였죠. 그런데도 무조건 왕을 살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가기는 효종 임금 때의 어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침술명의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침을 놓는 솜씨가 뛰어나서 왕실 사람들도 신가기의 침술을 신뢰했죠. 신가기는 평생을 침술 연구에 바쳤습니다.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침의 깊이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어요. 그래서 궁궐 안에서도 침은 신가기에게 맡겨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 신가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떨림이었어요. 의학 용어로 수전증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졌다고 해요.
오랜 세월 침을 놓으면서 생긴 직업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고난 체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놓는 사람의 손이 떨린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나요? 침술은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몇 밀리미터 차이로 혈자리가 달라지거든요. 침이 잘못된 곳에 들어가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혈관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자극하거나 심하면 내부 장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신각이도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했을까요? 침을 놓기 전에는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면서 떨림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떨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이들은 매일 밤 악몽을 꿨을 겁니다. 내일 왕께서 열이 나시면 어쩌지? 만약 내가 놓은 침이 잘못되면 어쩌지? 그들은 잠을 자면서도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왕의 건강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때는 효종 임금 제위 말년. 효종은 등에 큰 종기가 생겼습니다. 등창이라고 불렀죠. 지금으로 치면 큰 농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해 피부 깊숙한 곳에 고름이 차는 병이에요. 효종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등이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심했죠. 내의원의 어이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약을 지어 올리고 침과 뜸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기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거예요. 고름이 안에 계속 차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기를 터뜨려서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이 가라앉고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어이들은 침으로 종기를 찌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각이가 맡게 됐어요. 왜 하필 신각이었을까요? 그가 침술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종기를 찌르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너무 얕게 찌르면 고름이 안 나오고 너무 깊게 찌르면 주변 조직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신각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내일 왕의 등에 침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겠죠. 잘할 수 있을까? 손이 떨리면 어쩌지? 그는 밤새 손을 들여다보며 떨림이 없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날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창덕궁 내전. 효종이 침상에 엎드려 누워 있습니다. 등의 종기는 이미 주먹만큼 부어올라 있어요. 붉게 충혈되고 만지면 뜨끈뜨끈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주변에는 다른 어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숨을 죽이고 있죠. 왕의 몸에 침이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정적.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신각이가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침이 들려 있어요. 평소보다 굵고 긴 침입니다. 종기를 뚫을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했으니까요. 신각이가 무릎을 꿇습니다. 효종의 등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는 침을 든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떨립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려요. 아니다. 안 돼, 지금 떨리면 안 돼. 신각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잠시 손을 내려놓고 다시 손가락을 풀어줍니다. 손목을 돌리고 다시 침을 집어듭니다. 이번엔 떨림이 조금 덜합니다. 지금이다. 신각이는 침을 효종의 등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스윽 침이 종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각이는 침의 저항을 느낍니다. 피부를 뚫고 살을 지나 종기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느낌. 그는 적당한 깊이에서 멈춥니다. 됐다. 이제 천천히 빼내면. 처음엔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이 들어가고 고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얀 고름이 침을 따라 흘러나옵니다. 잘됐다. 신각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다른 어이들도 고개를 끄덕였겠죠. 신각이는 천천히 침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침이 조금씩 밖으로 나옵니다. 반쯤 빠져나왔을 때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침을 완전히 빼내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콸콸콸콸 피가 쏟아졌습니다. 고름이 아니라 피가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어요. 마치 땅 속에서 샘물이 솟구치듯이 피가 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신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른 어이들도 황급히 달려들었죠. 지혈해야 합니다. 면포를 가져와라. 아빠, 빨리 압박을 해야 해. 궁녀들이 헝겊을 가져왔습니다. 어이들이 효종의 등에 헝겊을 대고 꽉 눌렀어요.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헝겊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물들었고 또 다른 헝겊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1장, 2장, 3장. 헝겊은 계속 피로 물들었고 바닥에는 피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아프다. 어이들, 빨리. 왕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들은 필사적으로 출혈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침을 빼낸 자리에서 계속해서 피가 솟아났거든요. 약을 가져와. 지혈약을. 뜸을 떠야 합니다. 아니야, 다른 혈자리에 침을 놔서 막아야 해. 어이들은 각자의 방법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종기에 침을 놓고 이렇게 심한 출혈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신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침을 뺐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가...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그는 수없이 종기에 침을 놓아봤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지혈약을 상처에 뿌렸습니다. 뜸을 떴습니다. 다른 혈자리에 침을 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피는 여전히 흘러나왔고 효종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궁녀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관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만 봤죠. 어이들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계속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학 수준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수술해서 혈관을 묶을 수도 없었고 수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압박하고 약을 바르고 침을 놓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효종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출혈이 계속되면서 혈액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맥박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이들이 맥을 짚어봐도 이미 힘이 없었어요. 가느다란 실처럼 끊어질 듯 말 듯한 맥박만이 느껴졌습니다. 주상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전하, 하지만 효종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이들은 쉬지 않고 치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효종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이들은 급히 보약을 달여 올렸지만 효종은 제대로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대신들이 급히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왕세자도 대비마마도 모두 효종의 침전으로 모였죠. 그리고 며칠 후 효종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침을 맞은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조선의 왕이 종기 하나 때문에 침 한 대 때문에 죽은 겁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울부짖었죠.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효종이 승하하고 바로 다음 날 신각이는 체포됐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갔죠. 그와 함께 당시 진료에 참여했던 다른 어이들도 모두 잡혀갔습니다. 국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 신문을 했어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어찌하여 주상께서 승하하셨느냐? 너희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혹시 일부러 잘못 침을 놓은 것은 아니냐? 신각이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침을 놓았을 뿐인데 갑자기 피가. 하지만 그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었다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죄였으니까요. 조정 대신들은 분노했어요. 왕의 몸에 함부로 침을 놓다니. 무능한 의원들 때문에 주상을 잃었다. 이놈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신각이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금부의 국문은 잔혹했어요.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고 온갖 고초를 겪었죠. 신각이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왕을 죽인 것 아니냐? 아니옵니다. 신은 다만 종기를 터뜨리려. 거짓말. 내가 손을 떨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신의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오나 일부러 그런 것은. 신각이는 끝까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일부러가 아니었다고, 침을 놓았을 뿐인데 갑자기 피가 쏟아졌다고. 하지만 누가 믿어줬을까요? 왕이 죽었는데, 그것도 침을 맞고 죽었는데, 사실 신각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는 평생 침수를 연마한 명의였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침을 놓아봤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운이 없었던 겁니다. 침이 어쩌다 혈관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종의 몸 상태가 특별히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전부였어요. 왕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신각이는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각이를 비롯한 주요 어이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역모나 반역도 아니고 단지 의료사고였을 뿐인데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왕의 몸은 나라의 근본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나라가 흔들렸어요. 후계 문제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왕의 건강을 책임진 어이들에게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신각이는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외쳤을 겁니다. 신은 평생 임금을 섬겼습니다. 어찌 일부러 해를 끼치겠나이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리의 칼이 내리쳐졌고 조선 최고의 침술 명의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신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평생을 침술 연구에 바쳤던 한 사람의 의사가 단 한 번의 불운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죠. 다른 어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의 가족들도 연루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의료사고가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이들은 때때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도 했어요. 왕이 죽으면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 다음 왕을 보필할 것인가, 누가 실권을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어이들은 좋은 공격 타깃이 됐죠. 왕이 죽은 건 어이들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다. 어이들을 엄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어이들을 처벌함으로써 나는 선왕을 위한다. 나는 정의롭다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죠. 어이들은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는 거니까요.
신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효종이 죽고 난 후 조정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자기 입지를 다지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신가기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가기가 불쌍한가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건가요? 사실 신가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내내 수많은 어이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었어요. 왕이 병들면 어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치료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하지만 왕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됐습니다. 어떤 어이는 왕의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왕이 다른 병으로 죽자 똑같이 국문을 당하고 유배를 갔어요. 왕을 살린 공로는 금방 잊혀졌지만 왕이 죽은 책임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궁궐에 출근할 때마다 두려울 겁니다. 오늘은 왕께서 괜찮으실까? 혹시 내가 놓은 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떨려야 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직업인데도 많은 의원들이 어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어이가 되면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았어요. 왕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었죠. 둘째,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이가 되면 안정적인 녹봉을 받았어요. 셋째, 의학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내의원에는 최고의 약재와 의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싶었던 거죠. 왕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그게 의사의 본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의료사고로 사형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큰 책임을 집니다.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때로는 고소를 당하기도 하죠. 신가기가 느꼈을 그 압박감, 그 두려움. 사실 지금의 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여전히 무겁고 두렵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신가기, 조선시대 최고의 침술명예, 평생을 의학에 바친 사람. 하지만 단 한 번의 불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의 종기에 침을 놓았다가 예상치 못한 출혈이 일어났고 왕은 죽었죠. 그리고 신가기는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어이의 현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한 직업이었죠. 손 한 번 떨리면 침 하나 잘못 놓으면 목이 날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어이들은 매일 밤 악몽을 꿨을 겁니다. 왕이 병드는 꿈, 자신이 처형당하는 꿈. 그들은 왕의 곁에서 일했지만 사실은 가장 외롭고 무서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왕의 곁,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서늘했던 자리. 그 자리에 섰던 수많은 어이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들은 최고의 의사였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한 의사들이었습니다. 왕을 살리면 잠시 영광을 누렸지만 왕이 죽으면 함께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죠. 신가기의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평생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이의 숙명이구나. 왕을 모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어이라는 직업, 정말 극한 직업이었죠?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현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자리, 최고의 명예,
그 뒤에는 항상 그만큼의 책임과 희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